우리가 어떤 끔찍한 사건을 접할 때 말이죠.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체 누구 잘못이지? 그런데 만약에 애초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다는 관점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세상을 보는 우리 시각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 바로 자연의 법칙이라는 렌즈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새로운 관점을 한번 탐구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대체 얼마나 더 일어나야 합니까?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형사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 판결에 대한 반응이었죠. 이 사건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정의가 뭐냐, 책임이 뭐냐 하는 아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법 시스템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뭘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그 판단이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게 꼭 끔찍한 살인사건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사기 피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생명을 잃었든 돈을 잃었든 우리 반응은 사실 비슷해요. 본능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근데 처벌을 요구하는 게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뭔가 더 깊은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고의 틀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다는 관점인데요. 이게 우리가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을 정말 뿌리부터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이 관점의 핵심이고 어쩌면 좀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온 피해자, 가해자라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라면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는요, 사람을 가해자다, 피해자다 이렇게 나누는 대신에 모든 사건을 하나의 환경으로 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뭔가를 배우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의 조건, 하나의 상황으로 보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벌 같은 개념들은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논리일 뿐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만든 이 법과 도덕이라는 틀이 오히려 더 근본적인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니, 가해자가 없다면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즉, 자연에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인과관계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우주에서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은요, 정말 0.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절대로 깨지지 않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원인이 다 있다면서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잘못된 도구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감정이라는 도구죠. 이건 마치 거대한 자아를 가지고 아주 작은 분자 하나를 재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분노, 슬픔 같은 감정에 휩싸여서 상대를 비난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는 이성적인 생각은 저 멀리 사라져버리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심판관이 되면 안 된다면 이런 불의나 비극 앞에서 대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탐구하는 사람, 즉 연구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가장 현명한 행동이 뭘까요?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단계, 바로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르는 겁니다. 바로 침묵이죠. 이게 바로 진짜 탐구로 가는 길인데요. 첫째,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는구나 하는 걸 겸허하게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둘째, 섣불리 이건 옳다, 저건 그르다 이렇게 단정 짓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건 이면에 숨어있는 자연의 법칙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구하는 겁니다. 심판관이 아니라 연구자의 길을 걷는 거죠. 이런 연구자의 자세는요, 그냥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우리 모두의 역사적 사명, 아주 거대한 집단적인 책임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관점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근본적인 자연의 법칙을 밝혀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정말 명확하죠?
불평하고 비난하는 건요,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게 만드는 정체의 굴레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파고들고 이해하려고 연구하는 건 비로소 우리를 발전으로 나아가게 하는 문을 열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저 절망을 안겨주는 비극이 아니라 우리의 연구를 위한 아주 귀중한 데이터, 즉 공부 자료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새로운 관점, 궁극적인 교훈은 대체 뭘까요?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 이걸 그저 비극으로 여기면서 분노하고 절망하는 데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인류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공부 자료로 삼아서 그 근본 원인을 탐구해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